자, 지난번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헤더 부분에 대한 레이아웃을 잡았어요. 얘 같은 경우는 헤더 랩이라는 부분에 뭐가 되어 있냐면, 요거는 이제 이 SPC 사이트에서 미디어 쿼리가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거고, 제가 말씀드렸죠. REM 같은 경우는 ASML이 가지고 있는 루트, 그러니까 루트 경로를 따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트 경로를 따른다는 거는 ASML이 가지고 있는 폰트 사이즈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REM은 ASML이 가지고 있는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ASML이 기본 16픽셀인데 1 REM은 뭐예요? 16픽셀. 근데 ASML이 만약에 20픽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 1 REM은 20픽셀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퍼센트로도 폰트 사이즈를 줬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폰트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SPC 홈페이지 들어가서 얘네들이 어떤 특정 글자에 대해서 REM을 얼마큼 반영했는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작을 하실 때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거는 커스텀. 배경색을 여러분들이 흰색 안 주면 배경색의 기본값은 트랜스페어런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소가 있는데 얘가 포지션 픽스 되어 가지고 내렸어요, 스크롤을. 그러면 뒤에 있는 요소 다 비쳐 보입니다. 투명한 거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가 비추는. 자, 하여튼 그래서 배경색을 여러분들이 흰색을 이렇게 부여를 해줘야 되고, 원래 보더 바텀은 안 걸리는데 제가 이제 구분짓기 위해서 일부러 걸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패딩 같은 경우도 클램프 이렇게 걸려있죠. 자, 제가 이거 뭐라 했어요? 클램프는 이게 최저값, 그 다음에 선호값, 그 다음에 최대값이죠. 그래서 선호값은 4.86VW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소수점까지 VW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할 때 작업하려면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런 도움 없이 이렇게 치수를 잡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도비 XD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UI UX 디자인을 했더니 여기서 치수가 이렇게 나오길래 설정한 것과, 또는 이제 피그마에서 UI UX 디자인 작업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던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뭐 소수점까지 잡은 거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만들 때 소수점까지 굳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5 하면 5, 5.5, 뭐 5.5, 뭐 소수점 뭐 둘째, 셋째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 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아니다, 나는 피그마로 이미 작업해 놓은 파일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걸 기반으로 얘네가 사이즈가 몇인지, 그걸 VW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피그마는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디자인을 반영하신다 했을 때. 자, 그래서 모작을 하실 때는 그냥 사이즈 얘네들이 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냥 보시고 이런 거 그냥 가져오세요. 모작하실 때는 그냥 요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반영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반영하는 것과, 얘네가 그냥 패딩, 양쪽에 패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줬고, 클램프는 최저값, 선호값, 최대값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최대값 이상으로는 안 늘어나고 최저값 이하로는 안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가 되어 있으면 가져와서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배경색도 마찬가지예요. 배경색 어떤 색상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뭐 내가 아는 거는 초록색, 파란색, 뭐 보라색 그 정도인데 색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코드펜 열어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정확하게 뭐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치수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높이도 내가 뭐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어림짐작해서 얘가 높이가 얼마큼 되겠구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헤더 랩 안에 하이트 10.5 REM 줬을 때 이게 안쪽에 이제 높이로 작용하면서 이제 탑바도 같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높이를 준 거죠. 그러면 이제 화면이 늘어나면 이렇게 되고 줄어들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다.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임시라고 했죠. 임시. 이거 안 줘도 돼요. 제가 일부러 준 거예요. 왜냐면 About SPC History 요런 텍스트들이 요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거지, 지금은 어차피 작업할 때는 지워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로고를 반영해야 되는데, 제가 반영형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HTML 가지고 ML을 가지고 미디어 쿼리에 맞게 디자인을 변경시킨다. 이게 사실 제일 오리지널이에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일한 이제 동일한 동일한 디자인 해상도에 따른 ASML 버전을 두 가지로 만든다. 자, 두 가지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헤더도 PC 헤더가 있고, 만약에 PC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헤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ASML을 만들어 놓고 헤더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미적 일정 사이즈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거를 두 가지를 교체하는 방식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방식이 있는데 요런 SPC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몇 개냐면 두 개예요. 보게 되면 여기 딱 봤을 때 자, 보이시나요? 이미지가 두 개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미지를 두 개를 썼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PC일 때 따로 모바일일 때 따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미디어 컬을 통해서 사이즈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그냥 뭐 논과 그 다음에 블럭 처리해가지고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거 연습해봤는데 사이즈가 뭐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모바일 로고의 사이즈가 훨씬 더 커요. 이거 여러분들 오프닝 뉴탭 하면 더 커요. 그 다음에 PC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가지고 오프닝 뉴트인데 작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발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이제 요거를 모바일 화면에서 딱 봤을 때 크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달라질 게 없어요.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바꿔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PC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미니스가 1025픽셀 이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상. 그죠? 그러니까 이상일 때는 뭐 이미지를 블럭 처리해라. 그죠? 1025픽셀 이상일 때는 뭐 이미지 여기 PC라는 클래스 이름을 달고 있는 녀석들은 블럭 처리해라. 그다음에 모바일은 뭐예요? 1025픽셀 이상일 때는 논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치기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1025픽셀 이상일 때는 모바일 버전은 논 처리되고 그 다음에 PC 버전은 블럭 처리돼가지고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굳이? 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작을 한다 했을 때도 왜 이게 굳이 이렇게 반영돼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한 번씩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나은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작을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 사이트를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굳이 이미지를 두 개를 쓸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의 이미지만 쓸 거라는 거. 하나의 이미지만. 그게 컨트롤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div 해가지고 자, 로고 박스라 쓸게요. A 엘리먼트. 그 다음에 이미지 탭. 자, 얘는 SPC 로고. 자, 이런 식으로 반영해주면 되겠죠. 얘도 클래스 로고라 쓰고요. 그리고 ASML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반영된 거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면 얘네들은 이제 3등분으로 나눠놨거든요. 레프트, 미드,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따라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에 클래스 이러면 짓는데 너무나도 못 짓겠어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클래스가 반영되는지를 참고하고 그래 이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반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얘네들은 언더바를 해가지고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이렇게 처리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 짓는 법 해가지고 검색해보면 카멜 케이스 뭐 이런 거로 검색해볼게요. 자, 네이밍 규칙 총정리해가지고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케밥 케이스거든요. 케밥 케이스. 케밥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짓는 거. 강사가 계속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어떤 단어를 모바일 헤더를 붙여 쓰는 게 아니라 모바일 헤더를 자, 예를 들어서 PC 헤더래요. 그럼 PC 헤더 이름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여기다가 PC 헤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 그 다음에 여기다 PC 언더바 헤더 이렇게 짓는 방식. 세 번째로는 자, 클래스 이름 지을 때 잘 안 쓰지만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짓더라고요. PC 한 다음에 헤더 이런 식으로 짓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C 한 다음에 헤더 이런 식으로 짓는 거. 조금씩 좀 뭔가 다르죠, 그죠? 크게 막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름 짓는 방식으로 정해놓은 규칙이라서
여기 보면 PC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제 대시를 이용해서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더바를 통해서 이어버리든지 아니면 두 번째 단어가 시작될 때는 두 번째 단어의 시작 문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든지 또는 아예 첫 문자를 대문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대문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데 요렇게 짓는 방법을 얘를 카멜 케이스라 합니다. 카멜 케이스. 자, 요거는 요 정도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PC에다 요런 걸 이제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해요. 스네이크라는 거는 이제 스네이크가 바닥을 깃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케밥식 해가지고 여기 보면 먹는 케밥에 꼬챙이를 킨 모습이라 해가지고 요걸 케밥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름 짓는 방법 참 단순하죠, 그죠? 그래서 케밥 케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파스칼식 요렇게. 근데 보통 ASML CSS 작업하실 때는 ASML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짓지 요렇게 잘 안 지어요. 3, 4번은 잘 안 짓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언어 배울 때 프로그램 언어에서나 이런 식으로 짓지 보통 클래스 이름 지을 때는 1번과 2번을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걸 쓴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 계신데 그냥 지금은 여러 강사가 알려주는 대로 방식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취업했을 때 회사에서 따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팀에서 하라고 하는 방식. 그러면 그 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유연하게 세팅을 하면 되지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요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진 규칙을 따라주긴 해야 됩니다. 근데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둘 중에 뭘 해도 크게 상관없다. 자, 요거는 뭐 여담이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름 짓는 게 정말 어렵다 하면 헤더, 레프트, 뭐 미드, 라이트 오히려 클래스 이름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짓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볼까요? 헤더, 뭐 레프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 뭐 어쨌든 얘는 이제 메뉴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내부라 쓸게요. 헤더, 그 다음에 미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헤더, 라이트 미리 써볼게요. 라이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로고부터 작업을 해야죠. 자, 그러면 로고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클릭을 해야지만 요 부분을 클릭을 해야지만 클릭이 된단 말이에요. 뭐 카카오뱅크처럼 여기를 클릭했을 때 카카오뱅크도 사실은 로고를 클릭해야지만 클릭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냥 여기만 클릭했을 때 이동되게끔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헤더 레바트의 높이가 있어요. BG 레드 307 해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있다. 보이죠? 그러면 얘한테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얘한테. 그러면 얘한테 높이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BG 레드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헤더 레바테 플렉스를 줄 겁니다. 플렉스. 우리가 플렉스를 배웠으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헤드 레프트, 미드, 라이트를 다 한 줄로 눕힐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는 뭐예요? 헤더 레프트는 부모의 높이를 불려받겠죠? 블루 300 이렇게 칠해보면 그죠?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헤더 레프트 자체를 뭘로 만든다? 플렉스로 만들고 아이템즈 센터를 얘한테 부여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직 정렬 얼라인 아이템 센터를 여기다 부여하면 이 안에서 정렬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아니죠. 나중에 A를 정렬을 해줘야지만 A가 높이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클릭했을 때도 클릭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정도로만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A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얘 헤드 레프트한테 패딩 X축 해가지고 3 정도 부여할게요. 그러면 살짝 떨어지죠, 간격을. 간격을 안 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흰색으로 봤을 때는 간격이 있나 없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색상을 칠해놨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간격이 있구나라고 알지 사실 이제 이걸 정밀하게 다루지 않는 이상 몰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사실 얘도 마찬가지로 로고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면 너비가 있어요. 너비.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얘가 실제로 너비가 있는 건지 너비가 없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클릭해서 딱 보게 되면 얘가 너비가 몇으로 되어 있냐면 10.3REM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3REM.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저는 헤더 레프트라고 그냥 쓸게요. 뭐 헤더 랩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더 레프트에 점 로고라고 되어 있고 뭐 여기다가 어차피 로고한테 너비 줘도 자, 로고가 지금 얘가 이미지한테 걸리나? 아, 이미지한테 걸리죠. 자, 그러면 로고가 아니라 로고의 자식인 이미지한테 걸어줘야 돼요.
이미지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이미지가 어차피 얘잖아요. 얘. 모르겠으면 보더 칠해보세요. 보더를 여러분들이 이 픽셀, 솔리드, 레드 칠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얘한테 너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3 REM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10.3 REM 반영돼도 상관없는 게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번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폰트 사이즈를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얘도 사이즈가 바뀌어요.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바뀌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줄어들면 이렇게, 더 줄어들면 여기. 그러니까 더 여기 이하로는 안 줄어들죠. 왜냐면 1280 픽셀 이하일 때 폰트 사이즈를 45%로 바꿨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뭐 모바일 했을 때 한번 볼까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만약에 이제 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로고 자체를 따로 줄여놨어요. 보면 보이죠? 그러니까 미디어 쿼리 해가지고 로고가 768 픽셀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더 작게 좀 변형을 해줘라 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로그대 복사해서 맥스 위드 768 픽셀. 근데 이제 저번에 우리 요거 작업할 때 맥스 위드라고 써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범위 표기법 쓸 거면 어떻게 쓰면 된다 했죠? 자, 이거는 지금 이하잖아요. 1800 픽셀 이하.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너비가 1800 픽셀 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도 표현하려면 너비가 1800 픽셀 이하. 그러니까 얘가 너비가 1800 픽셀이 얘보다 크다라는 거는 요 이하를 의미한단 말이야. 이하. 그러니까 요렇게 다 바꿔도 돼요. 여기다가. 뭐 저는 이제 몇 개만 바꿀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범위 표기법 쓰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왜냐면 지금 얘네들 다 이하로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1440 픽셀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가끔씩 여기다 픽셀 빼먹는 분들 계신데 픽셀 빼먹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픽셀 절대로 빼먹지 마세요. 잘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스 768 픽셀. 그러니까 요때는 지금 로고 자체가 얘가 7.5REM입니다. 7.5REM. 7.5REM. 근데 지금 이렇게만 하면 7.5REM 했을 때 더 작아지죠?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1024 픽셀 이하 그 다음에 989 픽셀 이하일 때를 주석을 걸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모바일일 때 조금 사이즈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은 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강사님 아무리 봐도 지금 이 모바일 했을 때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작은 것 같은데요. 그죠? 작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제가 요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혹시라도 이렇게 했을 때 사이즈가 달라지는지. 봐봐요. 똑같죠? 그죠? 사이즈가 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작은 것 같다 하면 굳이 7.5REM을 고집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너무 작다 그러면 한 9.5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9.5REM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더 작게 느껴지는 것 같다 하면 더 늘려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했을 때 10.3REM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아마 여기서 봐서 좀 더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디버그 모드에서 볼게요. 디버그 모드에서. 뭐 디버그 모드에서 딱 보게 되면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죠. 그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7.5REM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여기 누른 다음에 디버그 모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발자로 열어서 딱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작은 것 같다 하면 그냥 10.5REM으로 두셔도 되고 아니다 그냥 이제 뭐 적당한 것 같다 하면 뭐 적당한 선에서 그냥 두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아이고 얘가 아니죠. 얘는 한번 볼게요. F12 눌렀을 때 그냥 적절한 거 같네요. 제가 여기 9.5REM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